가평균을 지나서 이제 공분사를 통한 상관계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한 1시간 정도 더 3교시에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니까 질의응답하고 모의고사를 받고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보면 자 거기서 1번에 아만 보면 돼요. 가평균을 이용한 평균을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오케이? 평균을 구하는 건데 네. 2번도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자, 어쨌든 가평균부터 합시다. 몇 페이지냐면 13페이지가 13페이지. 자, 그래서 13페이지 다 하지 뭐. 혹시 또 여태까지 안 나왔다가 딱 내버리면 안 되니까. 그치? 자, 13페이지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2년 전에 한 대학에서 보고 그 다음에 못 봤거든요. 근데 통계의 교육을 강화하라고 지금 논문성에서 이렇게 독려를 하고 출제도 되도록이면 많이 하라고 그렇게 내부 지침이 있다라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지난 6월에 865 이렇게 있어요.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는 건 문제가 없지. 그냥 다 더해가지고 요 정도 더하는 건 관계가 없지. 그지? 만약에 여기에서 그냥 해도 되긴 되겠다. 그냥 밑에 거 몰라도 될 것 같아. 그냥 분산까지 우리는 포함되잖아. 표준편차 이걸 가지고. 왜냐하면 얘는 이렇게 있으면 이게 서술형이 아니면 그냥 평균 조회를 해도 되긴 하거든요. 가평균이 뭐냐면 숫자가 커. 숫자가 크다. 그럴 때 이제 편하게 구하는 방법이 가평균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기에서 봐봐.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제일 작은 숫자가 얼마냐? 제일 작은 숫자 못 읽어요? 제일 작은 숫자가 얼마냐? 830이 제일 작지, 그치? 네? 제일 큰 게 얼마냐? 제일 큰 게 893이니? 893이 제일 크잖아. 얘하고 차가 얼마 정도 돼요? 63이지. 대충 63을 반이면 30 정도 되죠. 얘하고 차의 반 정도면 한 63이니까 한 30 정도 된다라고 보고 우리는 이럴 때 가평균을 라는 걸 정해요. 가평균을 860이라고 하자. 책하고 다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책하고 풀어도 되고 책에서는 830을 잡았지만 나는 어떻게 하느냐면 제일 작은 숫자하고 제일 큰 숫자 그래야 나중에 분산을 구할 때 편해요. 똑같긴 하지만 되게 가평균을 뭐라고? 얘가 무슨 가짜일까요? 이게 가평분이 아니다. 응? 거짓 가짜. 가짜의 평균을 하나 정해줘서 우리가 풀자 이런 얘기예요. 혹시 문제를 푸는데 가평균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뭐냐면 당황하지 말라. 얘네들의 평균을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평균을 하나 여기 있는 값 중에 하나 얘를 선택했어요. 얘를 다 대도 되는데 제일 편한 건 이거야. 그러면 봐봐. 자, 얘하고 가평균의 차이가 얼마니? 가평균을 빼. 그럼 얼마니? 마이너스 얼마니? 16이니? 얘가 얼마니 그럼? 33이니? 오케이? 맞아요? 얼마나 쉬우냐면 얘는 얼마니? 12가 돼요? 맞니? 여기서 빼면 얘는 얼마니? 16이 되니? 8사사가 2개야? 2개야. 얘도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지. 그렇지? 얘는 얼마니? 마이너스 얼마? 30. 맞나요?
데이터에서 값평균을 아무거나 하나 정한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 비슷한 숫자를 여기서 빼. 얼마 5지. 그치?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세요. 평균을. 그러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33 플러스 12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30 플러스 5를 데이터가 몇 개? 여기서 6으로 나누세요. 그럼 얼마니? 다운아 부탁합니다. 플러스. 이 얼마니? 얼마야? 얼마요? 500원이에요? 어? 어? 마이너스예요? 어? 그럼 평균은 얘하고 쟤를 더하면 돼요. 그게 평균이야. 편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네? 얘하고 쟤를 더하자. 그러면 차의 뭐를 구해? 차의 가평균하고 차의 평균을 구합니다. 그러면 평균은 뭐가 되니? 가평균 플러스 차이에 뭐가 돼? 평균을 구하면 그걸 끝이에요. 얘는 얼마니? 858이죠. 거기 보면 밑에 표준 편차하고 분산을 구하래요. 그거 몰라도 구할 수 있지 않니? 네? 뭐 하면 돼? 분산은 6분의 844 마이너스 858이지. 요 정도는 계산할 수 있으니까 값이 안 나와요. 왜? 별량과 평균의 차이의 제곱. 그 다음에 893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858의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구하라. 이거 잊어버려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평균하고 분산만 구하면 끝이잖아요. 그럼 이제 끝. 이게 답이야. 865 마이너스 858의 제곱. 이렇게 구해라. 그럼 끝났어요. 밑에. 응? 되겠니? 그래서 여기에서 2번을 풀 필요도 없고 나오지도 않는 거니까. 가평균은 이런 거다. 얘하고 책에서는 얼마로 했냐면 가평균을 얼마로 했니? 830으로 해서 비교 똑같아요. 여기에 있는 아무 893을 잡아도 돼요. 얘를 잡아도 돼요. 근데 나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제일 작은 거하고 제일 큰 거의 중간 정도의 값에다가 제일 작은 걸 더해서 가평균으로 잡아서 하면 편하다. 되겠니? 왜냐하면 이러면 제곱의 평균을 구하면 어려우니까 정의 되고 해주면 되니까. 그러면 식이 틀릴 확률이 별로 없죠. 가평균에 의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 제하고 차의 제곱. 끝. 끝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 그 뒤에 몇 페이지니? 당연히 14페이지가 이건 대학 입시에 나왔던 거야. 되겠니? 근데 14페이지 봐봐. U 어쩌고 저쩌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 이렇게 구하면 돼. 오케이? 서술형으로 안 나오잖아. 되겠네. 오케이? 자, 그래서 14페이지는 여러분들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자, 14페이지도 2번처럼 풀지 말고 그냥 이렇게 풀어가지고 분산을 구해주면 됩니다. 됐나? 오케이? 자, 그리고 117페이지가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죠. 이거 별표. 출제는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 별표. 15페이지가 별표. 15페이지가 별표. 한번 해보세요. 15페이지를 한번 해보세요. 15페이지를 한번 해보죠. 여기에 이제 여태까지 했던 거를 이제 응용해서 정리하는 문제죠. 20개의 데이터, 20개의 값으로부터 얻은 데이터가 있다. 여기서 15개의 평균은 10, 분산이 얼마니? 5. 나머지 5개의 평균은 14, 분산은 얼마? 13일 때 이 데이터의 평균하고 분산을 구하라. 이렇게
오케이? 이게 응용이죠, 응용. 응용의 가장 밑에 단계. 응용의 가장 밑에 단계. 응용의 가장 밑에 단계. 응용의 가장 밑에 단계는 그 데이터가 20개란 말이에요. 그럼 x1부터 x20까지 놓는데 x의 1부터 15까지로 정보를 얻고 그다음 16부터 20까지의 정보를 얻어가지고 걔네를 20개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응? 바꿔주는 거니까 뭐 할만하다. 데이터 분석은 이걸로 끝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15페이지를 풀 수 있으면 10은 x1, x2 15개를 뭐하니 더하는 거고 전체 평균은 그렇지 15 곱하기 10 더하기 뭐가 돼? 5 곱하기 14를 20으로 나누는 게 총점이니까 20으로 나눠주면 되고 그치? 자, 그거는 반드시 풀어야 돼요. 그 정도 수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자, 물론 이제 리치메이칸이라든가 이런 데 같이 좀 이렇게 마음 먹고 내면 큰 점수가 되겠지. 그래서 리치메이칸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15페이지는 풀 수 있죠. 풀어야 돼요. 응? 15개의 평균이니까 뭐 이렇게 쓰면 되죠. 5분의 x1에서부터 x의 15까지가 얼마야? 10. 그러면 x1부터 x의 15까지가 얼마야? 50. 그 다음 15분의 5분의 x의 16에서 x의 20까지가 이거 얼마라는 거야? 평균이 14. 그러면 x의 16에서 x의 20까지 합이 얼마? 70이잖아. 그러면 얘하고 얘를 더하면 1부터 20까지 전체의 데이터니까 요거 더한 다음 20으로 나누면 얘가 전체 20개 평균이 되겠죠. 되겠니? 분산도 똑같이 하면 되잖요. 오케이? 되겠니? 공식에 넣어서 우리가 이제 풀어주는 형태가 되겠다. 이쪽은요. 공부를 했니 안 했니를 물어보는 수준 아니면 아주 베이오처럼 어려워지든 둘 중에 하나 됐으면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5페이지로 우리가 응용의 예를 하나 팔고 그러면 그거하고 관련된 문제 당연히 D페이지에 있지 않겠니? 응? 수정했을 때 수정 안 했을 때 이 두 개가 가장 스탠다드. 그래서 15하고 16을 반드시 풀어야 돼. 15하고 16.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되겠죠. 15, 16 별표 특히 16번이 더 출제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잘 나왔었어요. 데이터가 있었는데 몇 개가 수정이 됐다. 그랬을 때 평균하고 분산. 평균의 영향을 얼마나 주느냐, 분산의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걸 따지죠. 오케이? 그래서 15하고 16이 가장 중요하다. 요 유형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기본을 지금 정리하고 있고 15하고 16 풀어보고 안 되면 반드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서 해주면 되는데 지금 요 내용 가지고 충분히 풀고도 남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17페이지로 가서 상관계수라는 걸 합니다. 자, 상관계수에서 이제 뭘 하는 거냐면 아까 이런 거 했었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히스토그램이라고 해요. 몇 점에서 몇 점 사이에 몇 명, 몇 점에서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인원수로 나타내는 걸 우리가 이제 히스토그램이라고 하죠. 근데 얘를 이렇게 막대로 그리지 않고 얘를 좌표 평면에 또 어떻게 이렇게 점으로 막 나타내는 또 통계의 테크닉이 있어요.
우리는 얘를 히스토그램이라고 하고 얘를 외우기도 쉬워. 3포도 흩어져 있는 그림. 그죠? 3포. 분포도 있다. 흐트러질 산하고 되겠네. 자, 이렇게 산포도를 그리면 저런 그림도 있고 이런 그림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그림도 있어요. 데이터가 넓게 퍼져 있다. 그랬을 때 지금부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상관계수는 뭐냐면 상관계수가 목표야. 메이카이도 나오고 뭐 다 나오잖아. 상관계수는 중요한 게 상관이라는 건 뭐냐? 하나만 있을 때는 서로 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얘는 여러분들은 쉬워. 데이터가 몇 가지야? 두 종류의 경우가 나와. 예를 들면 제일 쉬운 거. 우리나라 고3 남학생의 키와 체중의 관계가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예를 들면 키와 뭐가 돼? 몸무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데이터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야. 둘 사이에 관계가 있니 없니를 따지는 게 바로 상관계수예요. 되겠니? 예를 들면 이 그림에서 이쪽을 키로 잡으면 이쪽은 뭐가 돼요? 몸무게가 되겠죠. 얘는 뭐가 되냐? 키를 뭐 이렇게 하는 거. 150에서 160, 160에서 170, 180에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놓고 여기는 체중이 뭐 고3인데 30kg 애들은 있을 수도 있겠고 30, 40, 50. 어떤 학생이 178cm에 68kg다. 그러면 168 요쯤에다가 68kg 여기에다가 점을 찍어주고 이게 바로 뭐냐면 3%예요. 3%. 되겠니? 얘가니? 그랬을 때 얘들아 이 그림에서도 봤을 때 얘 해석하는 게 나옵니다. 얘는 뭐가 되냐? 또 선을 그으면 기울기가 양이죠. 얘를 우리가 양의 상관관계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요 중간쯤에 어딘가를 잡아가지고 선을 봤어. 얘는 음의 뭐가 돼요? 상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는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학하는 사람들이 이게 받아들여지니? 그냥 두리뭉실하게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얘는 상관이 없다가 안 되잖아요. 걔를 우리가 수치화하는 게 바로 상관계수예요. 자, 얘는 상관계수 우리가 R이라고 해요. R. 얘는 얼마가 되냐면 얘가 0보다 큰 경우고 요거는 R이 0보다 작은 경우. 근데 모든 상관계수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1에서 얼마 1 사이에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겠네? 요게 음의 상관관계, 양의 상관관계. 근데 얘는 마이너스 1에서 얼마 1로 갑니다. 이 1인 경우가 어떠한 경우냐면 모든 데이터가 다 이렇게 딱 일직선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완벽한 거야. 상관계수 1이 최대. 1이 최대. 오케이? 그래서 상관계수는 1이면 모든 데이터가 그냥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평균으로 딱 있는 거야. 얘하고 얘는 완벽하게 일치한다. 상관관계가 무지무지하게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들아, 상관계수에서 마이너스 값이 상관계수가 없다라는 게 아니야. 네거티브한 의미가 아니고 얘가 상관관계가 완벽한 거야.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는데 이 선상에 다 있는 거야. 선상에 싹. 마이너스 1도 상관계수가 퍼펙트한 거. 1도 퍼펙트한 거. 얘는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상관계수가 0.1에 가까워. 이런 건 상관관계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이 상관계수로 둘 사이의 관계가 어느 정도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논문에서는 이걸 써요. 상관계수가 높으면 내가 만든 데이터, 내가 쓴 논문이 굉장히 데이터가 훌륭하다.
상관계수가 낮다. 교수들이 저기 논문 심사할 때야 버려. 그러면 다시 왜 학문적으로 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관계수이기 때문에 논문으로서의 가치가 없으니까 연구 다시 해. 그러면 미치는 거죠. 2, 3년 연구 또 다시 해. 논문을 못 써요. 졸업도 못 하고.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러면 막 술 마시면서 나 어땠어? 내 인생 조졌어. 뭐 이렇게 가는 거야. 2, 3년 더 또 연구실에서 닦아를 해야 되니까. 물론 이제 그런 데이터가 나오면 이제 나오지 않겠다 그 정도 하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아래 값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하나 상관관계가 두 개에서 어느 게 상관계수가 더 높으냐, 어느 게 더 정확한 거 이런 거에 이제 따지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상관계수가 이제 그런 거고 거기 이제 공식이 이제 나와 있죠. 어떻게 돼 있냐면 17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게 상관계수예요. 상관계수. 다 알 수 있는 용어들인데 하나만 아직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상관계수는 R로 나타내요. 오케이? R로 나타내는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S의 X, Y라고 나타내고 S의 X하고 S의 Y. 자 여기서 모르는 거는 위에 거 하나밖에 없네. 지금 위에 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얘는 뭐가 돼요? X의 뭐가 돼요? 표준 편차. X 데이터. 예를 들면 키의 표준 편차. 자 요거는 우리가 아까 구했던 그거 그대로 Y의 뭐가 돼요? 표준 편차요. 아까 데이터가 X가 1, 2, 3, 4, 5다. 요 놈의 뭐가 돼요? 표준 편차. 요 놈의 분산을 보여서 루트 씌우면 요 놈이 나옵니다. 응? 얘가 Y의 표준 편차. 이렇게 한다. 되겠네. 응? 자, 요 위에 게 뭐라 그랬죠? 그렇지. 이렇게. 얘가 공분산이다. 이 공분산만 구하면 끝이에요. 자, 공분산 구하는 게 이제 뭐가 되냐면 뒤에 있는데 아주 뒤쪽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19페이지 이런 거는 볼 필요도 없어요. 공분산이 뭐냐? 공식을 쓰고 몇 개 풀면 하나만 풀어도 X의 Y는 여기서 모르는 영어가 하나도 없다니까. 자 이렇게 x1 마이너스 x y1 마이너스 y 모를 게 없어요. x2 마이너스 x y2 마이너스 y 너무 많이 쓰면 귀찮다. 하나만 더 쓸까? x3 마이너스 x y3 마이너스 y 쭉 가서 뭐가 되냐면 xn 마이너스 x yn 마이너스 y의 4가 되고 n으로 나누는 얘들아 저기서 모를 게 뭐가 있니? 모를 게 뭐가 있어요? x의 별량에서 x의 평균을 빼고 y의 별량에서 y의 평균을 빼서 곱해라. x의 별량에서 x의 평균을 빼고 y의 별량 y의 평균을 빼서 곱해라. 얘를 다 더하라. 뭐가 있어? 아무것도. 그렇지? 그러면 얘는 그냥 먹는 거야. 그 정도에서 나오는 대학에 있고, 근데 걔를 학생들한테 좀 그 뭐라 그럴까? 학생들 골탕 먹이기 위해서 믿지 않아서 긴기처럼 나올 수도 있고, 완전 골탕 먹이는 거지. 그렇지? 시간 싸움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쉬우냐? 쉬울 때죠? 산수야 산수. 몇 페이지냐면 좀 갔다 올게요. 34페이지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뒤에다 넣어놨어요. 쭉 하다 보니까 34페이지에 가장 쉬운 예가 있더라고. 기출문제이고 대학교에 나왔던 거예요. 3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수학하고 영어의 상관계수를 구하는 건데 이거 하나 가지고 상관계수 끝 뭐가 되겠어? 34페이지를 보니까 이렇게 여기에 수학이 있어요.
자, 여기 뭐가 있니? 영어의 점수가 있어. 여기에 A, B, C, D, E 이렇게 있어요. 얘가 2, 3, 6, 5, 9 이렇게 돼 있고 얘가 3, 3, 8, 8, 8 이렇게 돼 있고. 기분이 안 좋은데 영어 점수도 좋으네. 수학 점수 높게 나야지. 수학 책 쓰는 사람이 있어. 잘못된 데이터야. 기분이 안 좋은 데이터. 얘들아 얼마나 쉽니? 오케이. 이렇게 있어. 자, 요놈의 뭘 구하냐? 평균을 구하고. 평균을 구하고. 자, 요놈의 평균을 구합니다. 요놈의 뭘 구해요? 분산을 구합니다. 그러면 끝이지. 분산만 구하면 거기다 루트를 씌우면 분모는 끝. 응? 뭘 구하려고 하지 지금? 오케이 말이 R은 S의 XY가 되고 뭐가 되냐면 S의 X가 되고 X의 뭐가 돼요? Y가 되니까 되겠나요? 오케이? 그러면 평균이 얼마예요? 평균이 얼마예요? 평균이 얼마니? 영어 점수의 평균가. 에이씨 영어부터 완전 이게 얼마야? 그렇죠? 그렇지? 오케이. 그리고 수학의 평균이 얼마니? 5지 5. 이거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거 더해서 분산을 구합시다. 수학의 분산 x의 제곱 그러면 5분의 평균이 뭐니까 2 마이너스 5 3 마이너스 5 6 마이너스 5 5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얼마니? 9 마이너스 5의 제곱이잖아요. 되겠니? 자 그리고 sy의 제곱을 구해 검색. 오케이 자 이렇게 되고 3 마이너스 6의 제곱 3 마이너스 6의 제곱 그 다음에 8 마이너스 6의 제곱 8 마이너스 6의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죠. 얘를 구하면 자 분산이 얼마냐면 얘도 6 얘도 6 그러면 얘는 끝났네. 여기서 이제 얘는 끝났네. 루트 6이 있어요. 그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우면 되니까. 루트 6. 왜냐면 얘가 6이래요. 얘가 얼마니? 6이래요. 되겠니? 공분산 얼마나 쉬워. SXY는 이렇게 쫙 가놓고 오케이? 쫙 가놓고 그럼 됐지 뭐. 5로 나누는데 전체가 5니까. 자 그러면 2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x 요거 마이너스 요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자 요번에는 두 번째 x2 얘하고 3 마이너스 6 3 마이너스 세 번째 6 마이너스 6 8 마이너스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6 8 마이너스 그 다음에 9 마이너스 6이 되고 8 마이너스 끝. 얘가 공분산이에요. 얘하고 얘를 빼고 얘하고 얘를 빼서 곱하고 x의 2 얘에서 얘를 빼고 얘를 빼고 곱하고 얘하고 얘를 빼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오케이? 얘가 얼마니? 공분산이 얼마나 됐을까? 공분산이 얼마나 됐을까? 공분산이 5래요. 5. 얘가 5. 끝. 답은 얘는 6분의 5가 되겠어. 6분의 5 굉장히 높은 거야. 6. 이렇게. RX. SX. 이렇게. S의 Y.
자, 6분의 5면 꽤 높은 거예요. 6분의 5면 0.83. 논문 같은 거 쓸 때 0.83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쉽지 않은 데이터다. 어쨌든 뭐 이렇게 우리가 가는 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상관계수 문제가 이제 어디 있냐? 센터 시험 문제인데 18페이지가. 자, 18페이지를 보면 18페이지고요. 일단 먼저 할게. 19페이지 지워버리고 20페이지 지워버리고 두 개는 안 하죠. 자, 근데 이제 21페이지는 별표. 21페이지 별표고, 그 다음에 오케이. 22, 23 이런 거는 안 해도 됩니다. 이거 다 의대에 나왔던 거예요. 많이 빼주면 빼줄수록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24페이지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25페이지 얘 마지막 것만 하면 돼. 3번만 하면 돼요. 25페이지 3번만. 왜냐하면 거기에 분산, 그 다음에 표준 편제 공문사를 줬기 때문에 공식에 넣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뭐 됐어요. 쭉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만 꼭 푸냐면 시발 페이지하고 이거 한번 시원하게. 그 다음에 몇 페이지냐면 21페이지. 시발 페이지하고 21페이지가 포인트. 두 개는 별표. 두 개는 별표. 그리고 뒤에 가서 이제 여기다 내가 올리지를 못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긴기대학 2025년 긴기대학 걸 풀어야 돼요. 긴기대학 안에 다 있어. 긴기대학 안에 모든 게 다 있어. 걔를 풀기 위한 전 작업이 이제 시발 페이지 21페이지. 그리고 긴기로 가도 되고 몇 개 더 이제 선생님이 뭐 해주겠지만 거기 26페이지에 있는 게 27페이지가 있는 게 그게 개요. 안 해도 돼. 27페이지 보이니? 27페이지. 27페이지가 아니고 28페이지가 개요예요. 28페이지가 개요. 27페이지는 별표 하셔야 돼요. 27페이지 별표. 28페이지 돼지꼬리 땡냐 이거 지워. 안 해도 돼요. 개요. 이거는 의대, 개요 약대, 동교인과를 보내야 되나. 근데 26페이지는 중요해요. 그 정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다 또 쓰세요. 2026년 문제집에서 긴기 이게 완료돼요. 2026 긴기 레슨에 왠지 2번만 하면 1번에 가 있는 것 같은데 긴기 레슨에 몇 페이지는 이게 페이지 340 그리고 사립 딱 세 문제 중에 33점 올라왔어요. 이게 딱 세 문제 주고 33점. 그 정도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의대 애들을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렇게 갑니다. 가고 이거 뭐 30페이지도 개요돼야 되고 31페이지도 이렇게까지 나오죠. 그 정도가 포인트다. 그렇게 우리가 하시면 되죠. 그러면 선생님이 강의할 기본은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같이 풀을까? 니들이 풀까? 요즘은 내가 막 강의 때리면 안 좋아하더라고. 윗반에서 내가 막 강의하는 애들께서 문제를 풀고 있는 거야. 야, 내가 솔직히 얘기해봐. 내가 강의를 하는 게 나아, 안 하는 게 나아. 하지 마세요. Are you very happy? 이거 나온다니까, 그러면. 영상으로도 한 번 더 보라고. 어떻게? 같이 풀어? 아니면 혼자 풀어볼래? 원우가 이렇게 했어. 풀지 말래. 오케이. 딱 이렇게 했어. 자, 지금부터 한번 풀어봐. 내가 몇 개 골라서 풀긴 할 텐데 지금 선생님이 체크해 준 것만 잘 풀어보고 괜찮을 거예요. 21페이지가 아까 34페이지 비슷한데 21페이지
이런 정도가 일단 기출문제 뽑은 거야. 2025년 건데 여러분들 여기서 공통 테스트 보는 인간 없죠? 어? 왜 공통 테스트 문제가 많냐면 내가 얘기했죠. 일본 정부에서 문무성에서 여기 부분은 반드시 출제하라고 출제 원칙. 우리나라 수능 있죠, 수능. 수능에도 각 과목별로 출제 원칙이라는 축이 있어요. 거기에 준해서 내야 돼요. 일본은 매년 이런 유형의 문제가 공통 테스트 두 문제가 나와요. 이쪽에 그 뒤쪽에.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안 나와요. 응? 여러분들 배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일본은요 수학 교육의 목표가 학생들에게 실용 위주의 수학의 능력을 키운다가 교육의 수학 교육의 목표고 우리나라는 뭐예요? 창의력, 사고력, 추리력을 어떻게 키운다가 수학 교육의 목표. 수학 교육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대학별로 나오는 시험의 유형도 수능하고 완전 다르게 나옵니다. 수학적 지식을 묻는 문제가 나오고 우리나라 3점, 4점 이상은 뭐예요? 창의력, 사고력, 논리 이런 거를 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수능 문제가 우리나라 이 문제를 보면 완벽하게 달라요. 수능책은 별로 도움이 안 되지. 높은. 자, 서론이 길었는데 풀어봐. 풀어보고 안 되면 얘기 풀어봐. 아까 선생님 체크한 거 있잖아. 그 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가장 빨리 끝날 수 있는 이유가 미분이랑 적분이랑 벡터 같이 복잡한 게 없어. 그냥 공식에 빵빵빵 뽕뽕뽕. 그럼 끝. 선생님 이쪽 나는 공부한 적이 있는데 긴기를 바로 가도 돼요. 긴기 하나 딱 풀어보고 그냥. 근데 이쪽이 처음이라고 한 사람 내가 지금 체크해준 거 있죠 페이퍼에서. 그걸 보고 긴기로 가시면 돼요. 33점짜리 약대에서 나와. 긴기에서 저게 30점짜리 나왔다. 다른 데 나와. 얘네가 선두죠. 제일 먼저 정부의 시책에 보답을 한 거, 화답을 한 거.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대학들도 7점짜리가 됐든 몇 점짜리가 됐든 나옵니다. 대학에서 좀 여기를 내기엔 좀 부담스럽긴 하죠. 확률을 냈는데 여기를 또 낸다? 쉽진 않지. 어쨌든 나올지도 모르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확률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경우의 순열주가 몇 개 높은 거하고 확률의 대표적인 문제 담은 자주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확률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에 뒤쪽에 정리한다. 2달 전에 정리하면 다 까먹습니다. 출국하기 2, 3주 전에 하고 가서 한번 그러면 되겠다. 오나하고 예찬이는 일본에 가서도 같은 호텔? 그랬을 것 같아. 출국이 또 같아? 다르고. 오늘은 부모님이 같이 갈 것 같은데? 같이 가실 것 같은데? 강하게 키우시고. 예찬이는? 혼자? 뭐 혼자? 둘이 손잡고 갈 거 아니야? 아, 날짜가 다른가? 야. 그러면 3명이 같은 호텔이지. 그치? 3명이. 간좋은데 3명이 같은 호텔이면 내가 감자를 같이 가줄 수가 없고. 무슨 호텔이야? 어? 수산이 골라주신대? 거기 애들 많이 가겠네? 수산 좋지. 왜냐하면 3명이 같이 가잖아? 3명 중에 한 명 시험에 잘못 봤어. 근데 한 7개 다 잘 볼 수는 없어. 그럼 이제 그 3명이 같이 분위기가 쫙, 와, 힘내.
그래도 같이 먹으러 가자. 물론 앉아있는 시간이 크고 맥주라도 한잔 하고 할까. 죽는다. 내가 다 거의 감시원을 붙일 거야. 선생님 국정원 출신이기 때문에 다 내 레이더에 들어와. 서로 얘가 저 있으니까 모르는 거 좀 물어봐. 며칠 날 그때 가 같이 가야지. 얘가 먼저 가서 자기 잡았어. 오늘 공부 열심히 하는 좋다고 그래. 이거 해달라고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좋으라고 그래. 들을 건다 들었어? 넌 며칠에? 저리 같이 가. 이제 왜 너가 네가 얘네들을 왕따했구나. 얘네들이 너를 왕따하는 게 혹시 응? 열심히 하는 나 주가나 뭐가 무슨 소표가 있어. 밥 먹었네? 아니 식사니까 안 돼. 부족한 거 있으면 뭐라고. 응? 알아줘봐. 내가 봤어. 어차피 집어넣는 거. 앞으로 맛있어? 지금인데. 시원한 거 시원 안 해. 진짜 75점 이상 시원 안 해. 언제 가니? 29일. 오늘. 청년에만 제가 주말에 가서. 그래? 그래도 정화. 근데 벡터는 뭐지? 벡터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 내일 이제 금요일 날 확률하고. 수인이는 뭐 날라다니는데 날라다니는 거는 엄마 그래도 엄마 가시잖아. 입시니까 문단과 찾아다니는데 그지? 그렇진 않아. 워낙 성실히 이렇게 상환이는 누가 같이 가지? 중간에 오신다고? 처음에 안 가고? 1번 몇 번 가가지고? 동경이? 동경이 몇 번? 전철 타고 이런 거 가는 거 다 누구하고 같이 가? 혼자 가? 일찍 가서 그 누구하고 가요? 갈게요. 어. 혼자. 공감을 하긴 뭐 요즘 뭐 구글이 있으니까. 자, 빨리 풀어봐. 핑계 푸는 문제 안 보고 풀 수 있어요. 계산하는 연습까지 하고 이 시간이 끝나고. 응? 핑계대야. 2026년 문제집 있잖아. 기출 문제집. 근데 보내준 거였나? 거기 2026년에 사립대 편이라고 있어. 지금은 없어졌을 텐데 삭제되잖아. 양이 커서 엄청 오래됐지. 몇 개월 됐지. 그렇지. 그러다 좋은 만큼 누구 건지 모르겠지만 보고 써놓고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여기다 써놔는 거봐. 340개. 내가 다시 보내줄게. 내가 지금 보내줄게. 컴퓨터 키면 되니까. 자, 안 되는 거 꼭 질문하세요. 네. 왜냐하면 내가 푸는 걸 기억에 의해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푸는 게 지금 이 순간에는 중요하니까.
자, 또 10분간 쉬었다가 또 뒤에 선생님이 또 필요한 문제가 있으면 몇 개 풀어줄게요.